제 유튜브 채널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비유를 찾아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자녀 교육에 관련한 학습법 문의를 하시는 학부모님의 댓글입니다. 대부분은 제가 답글로 답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영상으로 답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오늘 달린 댓글은 조금 특별하게도 그동안에는 딱 정해진 답을, 딱 의견을 드리는 식으로 답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도 아니고 아예 영상으로, 그것도 약간은 라이브 같은 느낌이 나는 영상으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약간 라디오처럼요. 저도 이런 컨셉으로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에요. 신기한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신데 초등 문법을 3회 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 풀면 거의 100점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머존, 인문, 인간과 같이 공부를, 약간 오타 같은 게 있어서 공부를 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미 했다는 뜻 같고 앞으로 그래머존 기초, 그래머 인사이드 2까지 본 후에 천일문, 인문을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거는 이미 그래머 존 기초와 그래머 인사이드를 했다라는 뜻인지, 근데 안 했다라는 뜻 같아요.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상태에서 천일문 입문을 할 건데 단어는 지금 주니어 능률 복화, 입문, 기본, 실력, 수업까지 다 외운 상태고, 이게 많이 한 거거든요. 한 권도 아니고 이만큼 했다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부터 지금은 3권 하고 있다고 합니다. 3권은 파란 색깔 표지죠. 참고로 이 책은 중2 수업을 할 때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영어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있죠. 있는데 그 파란 책 수준은 교과서로 치면 중2 아니면 중3, 그러니까 중3에 좀 더 가까워요. 그 정도 수준의 책입니다. 그러면 4학년이 그걸 하고 있으면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독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독해 지문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자기가 독해하고 있는 내용을 영어로 들을 수 있다?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따로 독해 따로도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연결하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거의 이상적인 수준이죠. 게다가 야, 좀 걱정한 건 그거였어요. 약간은 흥미 위주로 그냥 내용 추론하듯이 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뭐가 무슨 말이 있냐면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장 성분도 신경 써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물샐 틈 없이 하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나 반에서 지금 거의 1, 2등 한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천일문 스타터를 할지 입문을 할지 고민 중이시고, 그 다음에 한다면 인강을 들으면서 할지 아니면 독학으로만 할지 고민 중이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댓글에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도저히 하나의 정리된 영상 아니면 댓글로 끝날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고, 게다가 이 답을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여러 개 갈리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하려면 이런 라이브 스타일의, 그러니까 라이브는 아니지만 이런 긴 영상이어야 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예. 답을 바로 드리면 일단 짚고 넘어갈게, 초등 문법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제가 판단하는 초등 영문법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목차상으로는 중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하게 배우는 건데 그것의 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것,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재는 어떤 식인지 아세요? 그냥 예비 중1 아니면 중1 문법책에 있을 법한 목차를 그냥 친절하고 그림이 이쁘게 해가지고 좀 풀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등 문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책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목차상으로 보면 예비 중1 아니면 중1 정도까지 문법을 학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냥 쉽게 말을 하면 3분의 1을 한 거죠. 문법의 3분의 1.
그러면 그 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그래머존 입문, 그래머존 기초, 그래머 인사이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로 나머지 그 3분의 2, 3분의 3 나머지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치면 말 그대로 문법을 학습하는 거고, 물론 문법이라는 게 학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스터가 없죠. 근데 아무튼 학습을 얼마큼 했으면 넘어가야 할 건데, 이 정도 했으면 철문 스타터보다는 철문 입문이 좋습니다. 왜냐면 철문 스타터 좋은데 문법 학습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했으면 그 포지션을 한 거죠. 그 다음 단계를 해야죠. 다음 단계가 철문 입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철문 기본편도 한번 봐보세요. 자, 철문 기본편이요. 일단 난이도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초등학교 4학년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장 2번 문장만 해도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대화를 할 때 이 시행착오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공부할 때는 이런 한국어적인 개념도 처리하면서 영어를 같이 처리해야 돼요. 이중 부담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뚫고 나간다면 둘 다 실력이 늘겠지만 힘들죠. 무리죠. 영어에 집중할 수 있게 내용적으로는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들이 있는 철문 입문편이 훨씬 좋습니다. 입문편은 쉬워요. 입문편이 지금 그 교재 커리큘럼 상으로 예비 고1로 올라가 있지만, 이거는 트레이닝북이 강화됐기 때문이고, 개정 전 책이 원래, 그러니까 본책만 놓고 봤을 때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근데 개정 전에는 이 책의 그 철문 입문 책의 포지션이 중학교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죠.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영어 수준이 중학교 평균은 되고 어떤 중학생보다는 되게 잘하는 케이스인데, 평균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중학교로 쳐도 약간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문 입문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일수록 학생들의 격차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차이가 큽니다. 이상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들 비슷해지는데, 어릴 때는 마치 성장의 차이가 크듯이 키처럼 그 인지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달라요. 그 다르겠지만 나중에도 다른 정도가 큽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어떤 학생은 말 그대로 아이 수준인데 그 나이에 맞는, 어떤 학생은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어른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어휘 구사력이나 언어 구사력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든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해서든 엄청 발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학습한 정도를 보니까 이 정도를 학습할 정도였으면 약간 뛰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의 상태가. 그렇다면 철모 기본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메가스터디 그 게시판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철문 기본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완성편을 했다라고 남긴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댓글이 아니라 글이요, 글. 그래서 그 글 댓글에 김균 쌤이 직접 답을 주셨는데 깜짝 놀랐다고. 초등학교 4학년이 완성편을 이러시면서 저도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가능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본편을 살펴봐라. 근데 살펴볼 때 뭘 보냐? 영어도 영어고 길이도 길이지만 약간 한국어적인 걸 봐야 돼요. 한국어 내용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약간 추상적인 말은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난 뭐 이 정도는 가능한데 하면, 그러면 기본편 하는 게 이득이죠. 당연히 이득이죠. 더 어려운 걸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좋긴 하죠. 굳이 서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린데. 그래서 입문편은 안전방에 속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편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입문편이 안전하다. 그리고 철문 스타터, 이것은 그 말씀 주신 그 문법 책들을 학습했다면
어차피 문법 학습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천일문 입문편이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천일문 입문편이 예문이 쉬워요. 예문이 짧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이거는 독해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해책은 이제 문장의 길이를 가지고 그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천일문은 무슨 책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예문의 길이가 중요한가요? 오히려 짧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문의 존재 목적은 독해책이 아니에요. 예문은 어떠한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짧네? 나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문장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그 문장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쉽게 말하면 유닛이죠. 그 유닛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천일문 기본편의 한국어 내용상으로 와닿는 정도만 괜찮으면 그러면 기본편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입문편이 맞죠. 입문편이 맞는 이유가 문장의 길이 때문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포인트 때문이다. 또 웃긴 게 문법책과 천일문 입문편 목차를 비교해보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일문 입문이 구문책인데, 그러니까 천일문이 구문책이죠. 구문이 문법이랑 많이 겹쳐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같은 건데 관점을 달리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해서 이해하는 게 무리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가 없었지만 가능하면 천일문 기본편 하면 되게 좋고,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문편이 좋을 것이다. 또 이제 현명하신 게 뭐냐면 한 권을 정해서 통암기 하는 스타일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스타터보다 입문편이 좋죠. 애초에 천일문 입문편도 원래 없었어요. 기본편이 있었는데 천일문 자체가 천자문 컨셉입니다. 그 한 권을 숙달하고 암기하면 영어가 잘 되는 그런 컨셉의 책인데, 그거를 좀 더 문장 개수를 500개로 줄이고 좀 쉬운 예문을 갖다 놓은 게 천일문 입문편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파생된 것들이 뭐 천일문 다른 시리즈예요. 천일문 스타터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문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기 스타일로 한다면 천일문 기본이든 입문이든 아무튼 하나 정해서 통합기 하는 스타일로 가면 정말 좋을 겁니다. 다만 인강을 듣는 건 개인적으로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효율이 달라요. 자기가 중요한 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강의에서 딱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인 거를 추구하신다면, 머릿속에 체계적인 서랍이 필요하죠. 그러신다면 당연히 강의가 맞고요. 효율적입니다. 그 1시간씩 강의 듣는 게 공부 효율 자체를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 듣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분께서 추가 댓글을 남겨주신 게 6살 11월부터 학습 기기로 영어 노출을 시켜주셨고 게임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외를 붙여주고 책을 사주고 이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아이에게 흥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배를 지으려면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주어라? 그런 느낌으로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면 끝이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스스로 펴가지고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게 정말 저로서는 정말 설레는 상황이죠.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 아이를 되게 뭐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저의 과제. 그리고 작년에 해외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엄청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에게 영어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환경을 세팅해서 흥미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정말 좋은 케이스입니다. 너무 잘 풀렸고요. 지금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일수록 이런 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비슷하게 아니면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겠죠. 무슨 말 들고 싶냐?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같은 나이를 가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조급한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항상 더 높은 케이스만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거죠. 훨씬 더 높은 걸,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면 잘하는 거잖아요. 좀 괜찮은 거잖아요. 연봉 1억은 연봉 10억을 부러워하고 연봉 10억은 연봉 100억을 이런 느낌인데 한 번쯤은 전체 내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렇다고 멈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 수 있는 만큼 가야죠. 영어의 수준이 있기도 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그게 자기 수준인 거예요. 남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혹은 내가 그게 필요하면 그게 내 수준인 거죠. 그런 거니까 다만 질리지만 않게 이렇게 영어를 잘 하면 저 어디 가서도 영어로 문제 생길 일은 없겠네요.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 댓글인데요. 저도 지금 89일인가? 아무튼 아기가 있어요. 제 아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영어 공부를 시키지 않지만 당연히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지를 슬슬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경우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를 가르칠 때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을 들어서 저도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데 제가 가장 신경 쓸 거는 뭐냐면 가장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거실에 영어로 된 책을 그냥 놓아놓는 거예요. 처음엔 블럭놀이 하겠죠. 그러다가 한번 펴보고 이런 거. 약간 그런 환경을 주는 거.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가서 일부러 외국인과 말을 붙여주는 거.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 일부러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 이런 환경 세팅, 은근히 쿡 찌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어머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최초로 약간은 라이브처럼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럴 만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조금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 유튜브를 얼마나 했죠? 한 3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영상을 찍어본 거는 처음이라서 대부분 초반에는 대본을 짜고 그 대본을 거의 외워서 한 적도 있고 보면서 한 적도 있고 한데 나중에는 대본 없이 말했지만 조금 말하기 전에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지금도 정리는 했어요. 좀 키워드 위주로. 그런데 그냥 친구한테 말하듯이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말하듯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거의 그러니까 아예 처음이어서 저도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